네 번째 이제 연구소입니다. 협동조합연구소는 한국의 협동조합의 구조를 연구해서 협동조합들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이에요. 소셜혁신연구소는 한양여대 내에 지난 7월에 설립됐고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요. 혁신적인 정책들. 그 공공정책들을 연구하고 그 공공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소셜벤처인 거죠. 일반 음식점도 소셜벤처입니다. 소녀방앗간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만들어진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청송에서 이제 산나물들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송에 있는 산나물들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그 유통 마진이 너무 비싼 거예요. 청송에서 10,000원 하던 게 서울 오면 10만 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산지에서 직접 그거를 먹고 싶은 우리 구매자들은, 소비자는 그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송에 있는 굉장히 맛 좋은, 몸에 좋은 산지 나물들을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성수동에 이 가게를 차리고 거기서 비빔밥, 그 다음에 뭐 불고기 덮밥, 뭐 이런 등등의 음식들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이런 거예요. 그 유통 마진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고 산지인들도 손해를 보잖아요. 청송 할머니들도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원래 2만 원 주고 팔 수 있는데 나는 10,000원 주고 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2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1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이 알 수 없는 이런 유통 구조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니까 이것들을 해결해 보자. 근데 그 해결을 작은 가게부터 하자. 이게 이제 소녀방앗간의 기본 이제 목적입니다. 수제 맥주집 슈가맨은 뚝도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들어갔어요. 청년상인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바꿔보겠다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맥주집을 운영해요. 굉장히 맛있는 맥주집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는 크래프트 마켓을 합니다. 크래프트 마켓이라 하면 직접 손으로 만들거나 또는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죠. 그런 제품들의 셀러들을 한 50명 정도 모집해서 이 뚝도 시장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크래프트 마켓을 열어요. 그러면은 여러 지역 주민들이 오겠죠. 뚝도 시장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지만 이마트가 들어선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잘 찾지 않거든요. 근데 크래프트 마켓은 보통 이제 홍대 쪽에서 많이 우리가 하는데, 그럼 20대 여성, 30대 그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 찾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크래프트 마켓 한다고 올 거잖아요. 와서 이런저런 걸 보고 시장에서 이제 구매하게 되고, 시장은 우리 한국의 전통 시장 또는 이제 상점가의 특징이 뭐냐면 숨어 있는 맛집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입맛에 맞는 이 숨어 있는 이제 고수들이 많잖아요. 그 고수들의 그런 또 맛있는 음식들을 경험하면 그 위에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트 마켓이 많이 열리면 그래서 지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도 소셜 벤처인 거죠. 소셜 벤처가 사회적 경제 기업, 또 소셜 벤처 기업, 그리고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 다음에 뭐 연구소 이런 등등의 사실 어떤 기업 형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법인격 또는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예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빅이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빅이슈는 영국에서 최초에 만들어졌어요. 잡지를 열심히 만듭니다. 되게 멋진 잡지를 만들고 잡지 표지 모델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문 대통령님도 이제 잡지 모델을 하셨었거든요. 올 5월에 하셨는데, 작년 5월이군요. 작년 5월, 2017년 5월에 하셨는데, 그렇게 멋진 잡지를 만들어서 이 잡지를 누가 판매하게 하냐면 이제 홈리스들이 판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교보문고에 넣거나
또는 뭐 연품무고에 넣거나 큰 대형 서점에 넣는 게 아니라 홈리스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그걸 나눠주면 그분이 팔게 되면 50%는 자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구조죠. 이게 영국에서 최초에 시작돼서 홈리스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대요. 그러니까 홈리스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발적인 홈리스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지속 가능한 월급 구조가 잘 생기면 그러면은 뭐 지출도 구매 활동도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 그 나그네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실제로 돈이 없거나 일정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역시도 빅 이슈를 통해서 자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구밭입니다. 동구밭은 두 개의 그 사업으로 나뉘어져요. 최초에는 발달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만나서 텃밭을 일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심리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 동구밭 그 대표가 발달장애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내가 이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만큼 신뢰를 그대로 주고,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그 이분들의 어떤 천진난만함, 이분들의 그 순진함에서 힐링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과 함께 텃밭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을 잘 못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그래도 이제 사회화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한 거죠. 텃밭 운동을 했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만으로만 이제 국한된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텃밭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대표의 고민이 기부할 공간을 찾고, 기부자를 찾으면 기부자를 찾아갖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럼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나면 또 기부자를 찾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비누를 만든 거예요. 이 동구밭 대표님의 모토는 이렇더라고요. 좋은 비누 공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동수로 근무하는 좋은 공간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 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점프입니다. 점프는 취약계층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재밌는 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있어요. 초중고생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초중고생들은 교육을 지원해줄 또는 생활을 지도해줄 멘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경험 또는 사회인들이 가져야 될 소양을 교육해줄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점프에서 생각한 건 이런 거죠. 취약계층 어린이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사회인들, 이 세 명의 주체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사회인들은 대학생들의 멘토가 돼주고,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프는 그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생각한 거는 이거를 지역 대학과 그 자치단체랑 엮자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걸 학교와 지방정부가 하고, 지방정부에서 그러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매 학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죠. 그럼 돈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 친구들은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 대학생들은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겠죠. 그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인들과 매칭해주고, 이 시스템을 돌리는 게 이제 점프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기업입니다. 탐스, 여러분 이 신발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200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기업을 설립한 목적이 신발을 잘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에요.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얘네들한테 신발을 신기자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탐스 슈즈는 그렇습니다. 신발 하나를 사면 그 하나의 신발을 제3세계 아이들한테 하나씩 기부해주는 문화예요. 계속해서 이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은 이 신발에서 눈을 치료해 준다거나 또는 물이 없는 지역에다 물을 공급해 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마리몬드, 마지막 소개할 기업인데요. 마리몬드의 대표는 한국의 이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과거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보신 거거든요.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은 한국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일본 정부, 이 두 개의 국제사회에서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알릴 수 있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파를 했다는 거예요. 꽃을 가지고 아파를 그리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멋지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아파를 가지고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를 가지고 이제 패턴화해서 그 이쁜 디자인들을 만들었어요. 예쁜 디자인들. 그래서 그 티셔츠를 만들고 핸드폰 폰 케이스를 만들고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매년 50억의 매출이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이 됐어요. 생활 모든 품목들을 다 이제는 이 소셜 벤처인 마리몬드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건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위안부 할머니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폭력으로 피해받는 학대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마리몬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셜벤처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소셜벤처의 기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조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의 또는 세계의 소셜벤처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몇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15개의 강좌는 그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소셜벤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셜벤처 창업하기도 하고, 소셜벤처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소셜벤처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대로 뭔가 우리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지를 가진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